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갭 하락 출발 후에 시장의 자리를 비슷하게 지키며 양쪽 힘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혼조세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금요일 나스닥은 1.69% 하락했었고, 이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1%나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야간 선물은 2.38% 하락한 상태로 마감했었고,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선물이 2.22% 갭 하락 후 대체적으로 하루 종일 제한적인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야간 선물 종가선인 2.38% 하락으로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종가의 만기 끝나고 또 콜옵션 위클리 콜을 샀죠. 위클리 콜 40억대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 나스닥 반등도 나오면서 현재 야간 선물 초반 저녁에 0.4%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발표 있었는데요. 11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했고 전월 4.9%와 전망치 5.0%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11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지만 전월 2.9%와 전망치 2.8%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소매 판매 증가율은 5월 이후 6개월째 연속 하락을 기록 중이고요. 1월에서 11월 투자 사항은 1월에서 11월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했고,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6%를 기록했습니다. 2.6% 감소했다라는 거죠. 11월 실업률은 5.1%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후 경기가 가장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제조업 지수 발표 있고요. 스티브 마이런 연준이사,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12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228억, 풋옵션에서 445억 발생했었고요. 12월 15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 2월물에서 665콜, 625콜, 620콜, 605콜, 580콜 등에서 거래됐고요. 3월물은 627.5콜, 610콜, 605콜 등에서, 9월물은 600콜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12월 15일은 콜옵션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특수 케이블 전문 기업 TMC가 신규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9,300원 대비 80% 정도 상승한 16,770원으로 종료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장중에 언급드렸던 내용들과 파생반 정규반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필요한 내용 있으면 보충한 내용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먼저 12일 금요일과 15일 월요일 시장의 요약 포인트, 트레이딩 포인트 요약 정리 방송, 즉 방송 마지막에 장 마치고 진행하는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복귀 방송, 즉 트레이딩 리뷰 시간에 앞서서 정리 요약한 방송을 잠시 보고 갈게요. 먼저 보신 분들도 한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더 같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 보신 분은 당연히 체크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잠시 해당 영상, 요약 영상 금요일 장과 월요일 장을 정리한 것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5일 월요일 장마감 트레이딩 리뷰 카페 매매일지 복귀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금요일에 못했던 금요일 일지와 오늘 일지를 볼 텐데요. 먼저 시장 개요 잡고 흐름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적으로만 볼게요. 두 개 이틀치 봐야 되니까. 먼저 금요일 장은 갭 상승을 했죠. 네. 그런데 막혀서 출발했죠. 누가 봐도 돌파하기가 바로 쉽지 않아 보이는 형태입니다. 당연히 일단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뚫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못합니다. 수급이 정말 미친듯이 강한 상태여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급은 아침에 당연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쌓인 게 아니니까.
지금처럼 수급이 막 5천억, 6천억, 7천억 이렇게 쌓아가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데서는 순간적으로 차익을 남기고자 하는 누군가가 존재합니다. 들어와서 바로 털고 나가려고 하는 수요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시가봉 이탈 후에 내려왔다가 원래는 갭을 메꿀 정도로 힘을 쓸 수 있었으나 여기서 한 템포 접고 터닝이 나오죠. 터닝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풀어가야지. 딛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서서 딛고 있잖아요. V턴이잖아요. 이것도. 자, V턴이잖아요. 크게 보면 대부분 다 여기서 터닝할 시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좀 과하게 순간 흔들었지만 다시 딛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돌파가 됐죠. 자, 돌파가 되고 시가봉이지만 좀 그래서 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면 여기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때도 그날도 자, 이 라인을 넘어가는 것부터 힘이 필요하는데 이것부터 보자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그냥 단기 성향의 뭐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관망하거나 아니면 짧게 봐야지. 여기 이탈했고 돌릴 때 청산하고 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는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확률적으로 봐야 되는 건 여기 자리 통과하고 여기 자리 지키는 거죠. 돌파됐던 자리가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짧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내가 빗각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내가 어느 구간에서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을까.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갈 수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제한적인 날이었어요. 결국에는 588 라인도 있었고 제한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레이딩을 아침에 롱으로 많이 끌고 가기는 좀 쉽지 않은 날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날 그 전날에 하방하고 걸쳐진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이거 만긴 날 떨어졌었잖아요. 그냥 내마녀의 날 때문에 조금 무리했던 것을 되돌려 주는구나 정도에 그치지 돌파가 나와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수급상도 그랬고요. 그래서 빗각을 뭐 이렇게 긋고 588 자리 잡아본다면은 여기서 숏을 공략하는 거 수급적으로는 당시에 프로그램으로 조절이 됐었죠. 네. 옵션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볼벤 하단에서 딛고 다중바닥 형성할 때 다시 반등인데 이때는 이제 미니 선물 올라오는 것 그리고 선물이 계속 그날 대량 매수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수급의 전체적인 기반은 외국인 선물 잡혀 있었는데 디테일은 프로그램이 만들고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건 현물이 쌌기 때문이다. 현물이 상대적으로 선물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기계적인 차익 거래가 들어와서 땡긴 거지 상승 배팅을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포착을 하고 넘어가면 됐다라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것까지 쭉 이어서 볼게요. 오늘은 그 상태에서 야간에 이제 주말 넘어오면서 이제 오라클 하락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브로드컴 효과가 더 컸죠. 브로드컴이 무려 마이너스 11%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본장 시작하면서 추락했고 우리 야간 선물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하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야선이 마이너스 2.4가 빠졌었습니다. 당연히 개파락이 되는 거고 자 개파락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갈 거냐죠. 개파락한 상태에서 그날 쭉 밀어내느냐 이렇게 계단식으로 더 밀어내서 마4까지 가느냐 첫 번째 이게 결이니까 두 번째 그래도 지금 빗각 일봉을 지켰다라는 거죠. 일봉 빗각을 지키고 자 일봉 빗각 보면은 이렇게 지키고 추세 지키고 아직 안 깼다 이겁니다. 그리고 위클리 옵션 만기일 효과로 개인들이 양매수로 묶어둔다면 그래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처럼 흘러갈 수 있었던 거고 그게 2번이죠. 그냥 혼조세를 보이다가 저항 때 적당히 맞고 떨어지고 지지도 적당히 받고 가고 요게 2번 그림인 거고 3번은 반발이 센 거죠. 개파락 뭐야 무슨 지금 개파락 말도 안 되지 지금 시장에 돈도 넘쳐나는데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기에 연말에 산타랠리도 해야지 막 하면서 시장에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이 막 강력하게 받아주면 여기서 한번 막히더라도 가주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양봉이 형성될 수 있는 세 가지. 나머지는 좀 애매한 경우고요. 나머지 케이스들은 이제 어중간한 것들이고 크게 보면은 이거였단 말이죠.
그쵸? 크게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는 당연히 수급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투자 세 번째 시나리오를 잡아놨어. 그 다음 어떻게 가요? 1번으로 가는 거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개인들 위클리 양매수로 묶었네? 자, 1번으로 가는 시나리오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개인들을 양매수로, 오늘 만기니까, 위클리 만기니까 위클리 만기가 1순위란 말이죠. 그럼 개인들 양매수로 안 묶어도 네? 아, 그럼 적어도 제한적이겠네. 아, 그럼 1번으로 가려면은 개인들을 콜로 열심히 태워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다가 선물도 매도네? 아, 저렇게까지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제한적이겠네? 어디서 방어가 되고 올라올까? 제법 올라왔죠. 572에서 580까지 갔으니까. 자, 그러면 그럼 계속 또 땡길 수 있을까? 아니요. 오늘 정점이 580.0이었습니다. 파생반에서 제가 8시 41분에 올려드렸던 저항점은, 오늘 첫 번째 저항점은 580이었습니다. 소수점도 그대로 역할을 했고요. 거의 옵션 가격으로 계산돼서 아침에 올려드린 거고, 옵션의 효과가, 위클리 만기가 오늘 균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옵션의 효과가 좀 있었던 날이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제한적인, 그러면은 그걸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위에서 2편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걸 그냥 쭉쭉 당겨서 갭을 메꿀 수 있느냐, 이걸로 풀어가야 될 거 아니야. 반등이 쭉쭉 나오는데 와, 끝까지 이렇게 반등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판단은 그때의 수급을 봐야죠. 프로그램이 돌아서느냐, 외국인들 힘 빼느냐, 돌아서서 빼느냐, 아니면 개인들 위클리 양매수가 풀려서 푸 쪽으로 몰아가느냐. 세 가지가 나왔나요? 두 가지만 나왔나요? 한 가지만 나왔나요? 셋 다 안 나왔나요? 어떻게 됐어요? 이거 반등하는 동안에 외국인 선물이 크게 돌았나요? 프로그램이 크게 돌렸나요? 아니면 개인들의 위클리 양매수가 크게 판 쪽으로 풀렸나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채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반등 나오고 580 찍는 동안에 우리 판단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동안, 이 572부터 8포인트 반등 나오는 동안에 수급이, 돈들이 어떻게 움직였냐고요. 강한 회복을 그리고 있었나요? 아니면 제한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었나요? 우린 이거는 실시간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거고 파악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생각하면 오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얘가 나오면 바뀔 거예요. 바뀌면 바뀌는 걸 읽어서 기준을 높여 잡아야 됩니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야말로 그게 제일 위험한 방식인 거예요. 합리적으로 하나씩 따져가면서 풀면은 사실 침착하게만 하면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그 시간대 다 판단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을 올려드렸던 거고, 읽어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내려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80 저항점 찍고 575까지 내려왔어. 자, 그럼 이걸 쭉쭉 또 밀고 내려갈 만한 수급이었어요? 여기잖아요. 외국인 선물도 뭐 더 매도하긴 했지만 나머지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한적인 외국 위클리 기본적으로 계속 개인들 양매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위클리 외국인 품매도가 늘어나면서 40억대까지 늘어나면서 오늘만큼은 외국인들이 아주 하방으로 진행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물론 결제 시에 금투에게 조금 밀리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손실은 위클리에서 좀 잡혔을 겁니다. 지난번에 남겨둔 콜도 죽었죠? 오늘 품매도가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어요. 오늘 들어온 콜 매수 죽었을 거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는 위클리 손실을 봤을 겁니다. 그걸 금투가 다 가져갔어요. 개인이 가져간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제한적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라인 딱 잡아드린 거. 이 라인은 시가봉 잡은 거예요, 그냥. 네. 여기서 잡은 거고, 여기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깼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지받았잖아요. 지지력 보자. 지지받고 또 한 4포인트 반등했나요? 4포인트 반등하면 580 넘었어요? 안 넘었죠. 블루라인 넘었어요? 내려오는 거 라인 머리 맞고 떨어지는 거지 머리 돌파한 건 아니잖아요. 수급도 외국인들이 돌렸나요? 아니요. 프로그램 돌렸나요? 아니요. 돌리는 걸 어디서 돌려요?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당일 거 정리한다고 종가에 들어간 거지. 종가에 들어오면서 위클리 만기 끝나고, 위클리 만기 제한적으로 끝났는데 실제로 제한보다는 좀 하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은 아니야. 사실은 금융투자가 조금 더 수익을 노렸을 뿐이지. 마지막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가 결제 시 매도 물량 내면서 떨어뜨리면서, 물론
종가에 외국인들이 팔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같이 그냥 좀 밀어낸 것 같긴 한데 외국인들 선물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후반부에 그리고 다음 위클리 옵션 콜 옵션으로 얼마 들어왔습니까? 46억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똑같은 패턴을 또 유지했죠. 위클리 만기가 끝나면 다음 위클리 만기 물로 콜 옵션을 40억에서 50억 가량 매수하는 패턴은 3개월 정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물 포함해서도요. 위클리라고 적었지만 위클리뿐만 아니라 경계는 월물도, 물론 월물에 좀 더 세게 들어오긴 합니다만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 끝났죠? 다음 걸로 마치 콜옵션을 롤오버 하듯 가고 있어요. 새롭게 다음 걸로.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 물량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물량을 살리기 위한 베팅이 사실 힘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마침 그게 도와주기도 했어요. 갭상승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고, 갭상승이 아니라면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더 올라가서 만기 결제, 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반면 초반부터 다음 날부터 혹은 다다음 날에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왔던 이 막판에 들어왔던 콜옵션을 절반 이상 청산을 하게 되면, 다 청산하면 당연한 거고 절반 이상 청산을 하게 되면 매수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약화되었습니다. 그게 11월이었습니다. 10월에는 강화가 강화를 불러일으켰던 추세 장세, 여기 그 위클리 콜이 다음 위클리 콜에 힘이 돼서 이렇게 끌고 가는 장세가 됐고요. 그쵸? 우리 그 보면서 왔잖아요. 자, 11월에는 어떻게 됐어요? 들어오는 콜이 다음날 청산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맞나요? 기억나시면 숫자 1 부탁드릴게요. 채팅에. 우리 복습하는 겁니다. 11월이 들어서니까 그 10월보다는 10월은 아예 거의 없었고, 그런 게 다음 콜을 청산하는 날들이 몇 번 더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 빗각이 넘어가면서 다시 그 콜을 보유하고 끝까지 결제를 시키네. 이렇게 결제를 시켜왔네요. 그런데 목요일에 내만여행할 때 들어왔던 외국인 콜이 다음날 절반이 청산이 돼서, 절반보다 조금 안되게, 절반보다 조금 부족하게 청산이 됐어요. 애매하게 청산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콜을 살리지 못했죠. 남은 거는 아예 관리가 되지 않고, 아예 완전히 관리가 되면요, 콜은 대부분 내가로 들어가가지고 거래를 이제 보일 수 없게, 거래량이 나올 수가 없게 돼요. 막 가격이 막 엄청 올라가서. 그래서 그냥 결제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상태에서 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로 갈수록 이 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는 필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되고 추적을 해야 되겠죠. 외국인의 이 패턴. 다만 개인들이 누군가 큰손 중심으로 이걸 눈치챘어요. 누가 눈치챘을까? 갑자기 요즘 들어서 한 10억대는 따라와요. 원래는 안 따라왔어요. 원래는 여기서 안 따라왔어요. 안 따라온 날 많았습니다. 물론 따라온 날도 조금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따라옵니다. 눈치챈 개인들, 외국인 마지막에 오늘도 뭐 콜 들어와서 내일 땡기겠지. 자, 이런 눈치챈 개인들이 소폭 들어오긴 했어요. 자,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역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꾸만 따라오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외국인보다 개인이 더 사는 날이 있을까? 혹시나 외국인이 40억 샀는데 개인이 50억 사고 끝나면 과연 50억 같이 살려줄까?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면서 볼 수 있겠죠. 눈치챈 개인들은, 혹은 그게 큰 손일지도 모르고 그냥 일반 개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패턴을 눈치챈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변화가 생기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살만한 시간이 아닌데 사니까요. 그래서 이것 또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것만 남기고 가는지, 외국인은 어설프면 그냥 팔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팔아버릴 수 있고 개인한테 다음날 콜을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 개인들 걸 털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내일 봐야 되죠. 내일하고 모레 봐야 되는 거죠. 아침에. 그래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지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만 오늘 거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로드컴이 시장 하락을 주도한 야간이었고요. 이후에 갭 하락이 발생했던 거죠. 우리 수급은 갭 하락 후 추가 하락, 갭 하락 후 횡보, 갭 하락을 바로 극복하는 회복세 출현이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볼 때 시장의 힘이 오전장의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위클리 옵션 개인 양매수, 개인 선물 매도, 개인 현물 매수, 외국인 현선물 매도,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등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는 매도 힘이 강했으나 위클리 옵션 만기일엔 위클리 옵션 수급을 보는 것이 일단은 기본이죠. 아침 시간부터 서서히 외국인의 위클리 풋매도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9시 반 이후 30억대를 넘어가면서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위클리 풋매도가 늘어나니까 하방으로 제한 주는 모습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장중에 충분히 반등하는 구간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외국인들의 위클리 풋매도가 늘어나는 시기 반등하는 구간 나왔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매도 수급이 많아서 한계가 있었고, 파생반의 장전 8시 41분에서 42분에 말씀드렸던 저항대인 579.8에서 580 잡아드렸는데, 거기 저항 라인에 정확히 터치하며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여기가 580.0이었고요. 여기가 579.65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대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후장에도 비슷한 자리에서 오늘 한계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이어서 볼게요. 막판에는 금융투자의 하락 배팅이 힘을 좀 더 쓰며 만기 결제 시 추가 하락이 만들어졌고, 종가에는 다시 선물이 회복되며 백어데이션을 면했습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플러스 0.56으로 종료했습니다. 만기 이후에는 외국인이 또 최근 반복되는 패턴인 다음 위클리 콜옵션을 매수했으나 개인도 일부 따라 매수해줬고요. 아마 패턴이 일부 읽혔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물량을 추적해서 청산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생긴 갭은 기술적으로만 보면 화요일에서 수요일 정도에 잘 극복이 되면 빗각 추세대를 지킨 이상, 자, 여기서 잘 극복이 되고 빗각 추세대를 지킨 이상 무난하게 또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 주 일정이 시장 변곡을 만들 수 있는 큰 일정이 많다 보니 시장이 쌍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며, 쌍고점으로 볼 수 없는 돌파봉이, 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쌍고점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이제 한 번에 합쳐지면서 이렇게 쌍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주의를 해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걸 돌파가 되는 순간에는 조금 달리 봐도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구간이 이제 굉장히 진폭이 큰 구간이잖아요. 저기도 거의 604포인트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으로 보면 거의 30포인트 가까운 자리니까 변화량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큰 비중을 잡는 것은 좀 위험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쌍고점을 이렇게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며, 쌍고점으로 볼 수 없는 돌파봉이 나온 이후에 추세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다시 풀어가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특히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받고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90% 이상의 확률을 보이는 일본 금리 인상 이슈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부터 확인이 필요하겠죠. 나스닥 또한 개인들이 12월 세만회날을 앞두고 강성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물은 개인과 같이 갈 수 있어도 제로섬인 선물 옵션에서는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죠. 자,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 오전에 2컷 정도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반에서 시시각각 올려드린 내용 중에 오늘은 짧게 2컷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침 9시 25분 외국인 월물 옵션은 양매도로 묶어두는 힘, 그러나 선물 매도는 5천억 돌파했고요. 오늘 기본인 위클리 옵션은 개인콜 30억대 돌파 상태,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4천억 돌파를 보이고 있었고요. 9시 25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가 1,500억 돌파했고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섞인 상태로 갭 하락 후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점은 매매를 불편하게 하죠. 뚜렷하게 한쪽으로 집어넣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저항대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가봉 기준을 잡고 제대로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개인 위클리 콜 매수와 외국인 선물 매도,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세가 우선인 상태였다라는 거죠. 9시 30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 2천억을 돌파했고 나스닥 분봉 회복에 반응하는 모습이었고요. 개파락한 자리에서 힘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9시 35분에는 시가봉 돌파 기준을 봉의 완성으로 8시 51분 고가에다가 두고 보되 돌파에도 힘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죠. 자, 8시 51분 고가에다가 두고 돌파했지만 제한적인 힘을 보였죠. 계속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쭉 계속 가지 않았잖아요. 그 말을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 개인 위클리 옵션 콜 물론 누적은 양매수 상태인데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고 있었죠. 외국인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상태를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9시 37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살짝 멈출 때와 개인 선물 매도가 올라올 때 시장이 반등하려고 하는 상황 체크를 해야 했고요. 아침 외국인 선물 매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누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물 6천억 매도가 나왔었고, 자 밑에 오늘 개파락하고 쭉쭉 끌어올리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봉상 빗각 자리에서 받아주는 힘이 약하다는 것이고, 결국 오늘 극복을 하지 못하고 끝나면 이번 주 일본 금리 인상을 앞두고 AI 버블론, 마이크론 실적, 미국 고용보고서, CPI, 소매 판매 등등에 휘둘리게 된다면 밑으로 한번 깨지고 흔들 우려가 당연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개인 롱 포지션 우세가 계속되는 것도 계속 신경 써야겠죠. 물론 반발이 시도될 수는 있을 거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임계점을 넘어가야 돼요, 에너지가. 그 다음에 9시 49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가 2,200억까지 확도됐고 9시 50분에는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한적 범위를 만들 것으로 보이는 날입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건 제한적. 네, 가다가 계속 가는 거 아니다. 제한적. 하락도 계속되는 거 아니다. 제한적. 묶어두고 있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컷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수급 확인했고 현재의 수급 밸런스가 틀어질 때까지 천천히 관망 대기 중입니다. 근데 실제로 틀어지지는 않았어요. 저항대만 있었을 뿐이죠. 지지도 여기 시가봉 라인을 이제 이때 점심시간 때 제가 그어둔 거를 지키는 정도만 나왔을 뿐입니다. 11시 17분에는 외국인 위클리 풋매도가 40억까지 늘어나면서 개인 선물 매도와 함께 하단 방어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1시 18분에 외국인 위클리 풋매도 메인은 575 위클리 풋이었고요. 하단 방어력이 형성돼서 여기까지 잘 안 내려가려고 진행이 됐었죠. 11시 18분에는 코스피 200 기준 그 밑으로는 최대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 코스피 200 기준으로 575 밑으로는 잘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나 마지막에만 이제 금투의 힘에 밀려가지고 좀 허용을 했지만 대부분 장중에서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를 늘리니까 상대적인 고가의 매도를 오늘 늘리고 있는 중이죠. 고가에다가 선물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무사히 넘겨도 불안정한 상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클리 수급 11시 28분 기준으로 체크했을 때 외국인들이 콜 매수 약간 들어오고 풋매도 들어가고 있으면서 상승으로 포지션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은 양매수로 요 사이에서 끝날 확률이 높았던 거고요. 금융투자는 콜 매도로 마지막에 어떻게든 하방으로 눌러대서 끝났습니다. 제한적인 반등이 시도되고 위클리 옵션은 기본이고 제한을 두는 이유는 나머지 선녀물이 약세였다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고요. 자, 순간 반등 시도를 했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위클리 콜 매수가 잠깐 들어왔을 때였는데 이때가 11시 30분 때 여기서 이 딱 1차 저항 라인까지 갔던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 선물이 그 사이 9천억을 돌파했고, 자, 현재 1차 저항점이라고 말씀드렸던 580에서 체크 후에 천천히 밑으로 진행 중이었고요. 역시 제한적인 움직임 시가봉 내부로 진입한 시간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오후장도 있고 오전장의 내용 더 많지만 오늘은 짧게 두 컷만 좀 살펴봤습니다.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서 하루를 점검하고 마무리하셔야 내일은 더 좋은 매매를 할 수 있고, 그게 쌓이고 쌓여야 또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 적용한 자리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618, 599, 600은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585 12월 10일 정규장의 돌파 마감했다가 야간에 이탈된 채로 지금 이탈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 밑에 이제 563에서 565 12월 5일에 지지했던 상태였는데 다시 이제 봐야 되고요. 지지를 할 수 있을지. 깨면 555.5, 550에서 551 다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번 주에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534에서 536, 526은 순서대로 다시 필요할 때 언급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마감하기 전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내용 봐야죠.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 시간대별 수급 현황을 체크할 때 2시 10분과 2시 38분 기준으로, 저희 2시 59분 기준으로 살펴봤는데, 중간에 2시 38분에 개인들 위클리 옵션 수익 전환 범위를 한번 체크했었습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573.5 밑으로 가면, 그리고 582.5 위로 가면 개인들은 수익 전환 될 수 있었는데, 그건 뭐 거의 근처도 가지 않았죠. 그 가운데는 현재 개인들은 손실이고, 손실 최대 범위는 576에서 579 정도로 추정되는데, 점점 이제 맞춰지고 있었어요, 최대 범위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금투의 풋옵션 배팅이 막판에 늘어나면서 결제 시 추가 하락으로 진행돼서 574.49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의 풋매도인 575 풋은 0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단가가 높아서 해당 행사가에서는 손실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2시 59분까지 이제 체크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576.70으로 동시호가 진입해서 574.49로 끝났는데, 콜은 거의 다 거기서 이제 0으로 마감했고, 575 위클리 풋이 0으로 만들지 못하고 금투가 들어오면서 0.51로 결제됐고요. 금융투자가 577.5는 마지막에 이제 정리가 되면서 금투와 외국인들의 또 거기서 577.5에다가 마지막에 막판에 보시면 여기서 변화가 있었죠. 여기 개인 중심 매수와 금투 소량 매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혼조세로 이제 베팅이 되면서 혼조세로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개인들이 577.5를 빼버렸습니다. 그 말은 좀 내려가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 보면은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52억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종가 하락에 추가 손실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은 34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금융투자는 오늘 1등으로 76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종가 하락에 추가 수익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666만 주 정도 매도했는데, 이게 19시 기준이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1%.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7,030억 매도했는데, 이거는 뭐 이제 19시 기준이 아니라 종료된 거죠. 롤오버 포함해서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8,775억 19시 기준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약 25조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12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68.9원으로 정규장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4,791억 매도했습니다. 즉 1,480원 선의 방어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지금 보시면 파란 라인, 방어 라인 뚜렷하게 보이죠. 자, 여기 지난번에도 막혔던 자리 부근입니다. 여기서 또 막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외환 당국이 계속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자리죠. 1,470, 80원 이걸 결국 넘어가서 1,490원 기점으로 연기금 동원, 환해지 등 구두 개입으로 방어했던 내용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국채 이야기 계속 반복하지만 오늘 쭉 연속 매도하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5,288억을 매수하며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10년 국채 선물이 플러스 0.83%로 마감했는데요. 뭐 잠시 하루 정도 만기를 앞두고 이제 올라온 거니까 하루만 볼 게 아니라 좀 며칠 정도 추이를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번 달에 외국인 10년물 국채 선물 매도는 3만 계약을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역대급 기록이고요. 매도 포지션의 롤오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내일 만기가 됩니다. 12.3 스프레드 거래는 오늘 15만 8천 계약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5일 기준 채권 대차 잔고 금액은 약 177조 원이 넘어섰고요. 한 달 전 152조 원 대비 25조 원가량 증가했죠. 12월 9일에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90% 선으로 높아지니까 향후 국채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해지하기 위해 대응하는 포지션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 금리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위험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조치일 수 있고요.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외국인은 원화 약세 반응에 지금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타나는 상황을 누적으로 살펴야겠죠. 그때는 이제 코스피 200 선물과 현물 매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7.47% 상승한 26.92로 마감했고요. 60일선 통과하는 급등이 순간적으로 나온다면 그날은 급락세를 보이고, 그 뒤로 좀 부담스러운 움직임이 잡힐 가능성을 봐줘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갭 상승하고 약간 음봉으로 내려와서 저기 피보나치 382 자리를 이제 터치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올라가는 날 60일 통과로 올라가는 날
급락세 위험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V코스피 지수도 함께 살펴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